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회사에 대한 그 DB하고요. 거래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 뭐 사업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보시면 좋은 차 이렇게 타고 다니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 뭐 비용 처리한다 뭐 이렇게 차 가격에 뭐 이렇게 큰 고민 없이 그냥 타고 다니신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해서 대표자다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 구매해서 그냥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관련된 것들을 다 비용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 차나 무조건 다 비용 처리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승용차는요, 한번 구입하시게 되면 꽤 오랫동안 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매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이 차 한번 구입하시면 그냥 타시고 바로 버리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타고 계신가요? 그렇죠. 꽤 오랜 시간 동안 타고 있게 되겠죠. 제 말 이해하시나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차량을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는요, 그래. 한번 구입하면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동차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슨 자산으로 등록하게 될까요? 바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DB를 관리해라 라고 하면요, 무조건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고정자산에 등록을 하시고 얘가 바로 업무용 승용차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47페이지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시는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목표가요. 그렇죠. 고정 자산 등록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업무용 승용차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여담은요.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돋보기 있잖아요.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 이 돋보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요, 늘 친절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잘 모르시면 이 오른쪽에 쳐볼게요. 고정자산. 이렇게 검색해 보시니까,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보이네요. 물론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이는 친구들은요,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기는 합니다만, 혹시 안 보이신다면, 혹은 처음 해보신다면, 이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물음표 찍어보시면요, 이 고정자산이 어떤 의미의 고정자산이냐? 뭐 건물도 있고요, 뭐 구축물도 있고요, 기계장치, 뭐 차량 운반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바로 이 208번에 차량 운반구 등록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눌러보실까요? 그리고 그냥 엔터 쳐볼게요. 자, 해보시면요. 자, 자산 코드 번호가요, 2001번에, 자, 2001번에, 자, 자산명이 승용 2461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고, 취득일은요, 여러분들 취득일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득일이다 라고 하는 건요, 내가 사온 날짜를 얘기합니다. 내가 사온 날짜인 취득일을 그대로 입력해 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요, 기초 가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미리 넣어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숫자가 안 보일 거예요. 자, 기초 가액이 뭐냐면요, 내가 사온 가격을 기초 가액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제가 얼마에 사왔다고요? 900만 원에 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그대로 9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 삼각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 삼각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감가 삼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휴대폰 한 번 구입하시면 몇 년 정도 사용하시나요? 그죠? 어떤 친구는 길게 오래 사용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짧게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핸드폰 그래도 사용 기간은 최소한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약정 맺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이겠죠. 그럼 보통은 한 2, 3년 정도 사용하시게 되겠죠. 뭐 저도 지금 한 2년 걸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감가상각, 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걸요. 처음에 많이 떨구는 걸 우리가 정률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정액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 가서 좀 얘기할 거고요. 이번엔 그냥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업 목적상 정률법, 정액법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승용차 2461라는 자산은요. 예, 맞아요. 이 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요 밑에 보시면 0번은 정률법, 1번은 정액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에 정액법 이렇게 해주실 거고요. 자, 내용 연수는요. 사용 기간을 우리가 내용 연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 승용차 2461라고 하는 거 얼마나 쓸 거냐? 5년 쓸 거다라고 했으니까요. 요 무덤피 찍으셔서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5년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조금 배우신 친구들은 아차 싶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요. 감가상각비도 알아서 계산해 주거든요. 우리가 회계 공부할 때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이런 모든 숫자들을 다 내가 혼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꼈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해줘야 될게요. 뭐 해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해 주고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800번대가 뭐지? 조금 이따가 계정 과목 설명할 때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될 거는요. 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한 업무용 승용차를 어디에 등록하라고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다시 메뉴 볼까요? 자, 눈에 보이시면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면 여기 검색해 볼게요. 업무용. 자, 보시니까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네요.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좀 넣어놨거든요. 미안합니다. 자, 일단 자산 코드는요. 자산 코드는 101로 하라라고 했고요. 제가 새로운 걸로 할게요. 자, 101로 하시고요. 차량 번호가 64 5 24 61. 차종은요. 아반떼 되어 있고요. 자, 명의는요. 여러분들 회사 명의로 구입했을 수도 있고요. 렌트하거나 뭐 리스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명의 구분은요. 회사로 두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두시는 거고요. 사용 여부는요. 지금 현재 이 자산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0 두시면 되고요. 자, 계정 과목은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자동차니까요. 차량 운반구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 2번에 고정자산 코드가 있는데요. 물음표 한번 눌러주시면 우리가 앞에서 고정자산에 등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461 너구나 라고 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해주면 될까요? 예,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 주행 누적거리 몇 킬로고요? 200km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내용 보시니까요. 자, 보험 관련해서 보니까요. 뭡니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되어 있고요. 보험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니까요. 저도 똑같이 자, 업무 자동차 보험이라고 적어 놓고요. 자, 보험 기간 입력할게요.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납니다.
별도의 저장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닫아주시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별거 없으시죠?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건요. 기초정보관리라고 하는 DB 관리할 때요. 자, 우리 회사 관련된 회사 등록, 그리고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 등록, 여러분들 거래처 유형은 몇 가지라고요?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그리고 어디? 카드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할 때요? 우리 여러분들. 자, 차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이 멋있게 차 쓰고 이 차 관련돼서 비용 처리하고 싶다면 어디에서 하라고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서 뭐 기름 넣고 뭐 수선 유지하고 이런 것들 다 경비 처리 받으려면 이쪽에서 해야 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초정보관리라고 하는 DB 관리하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로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회계학을 조금 배웠으니까요. 계정 과목이다라고 하는 걸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닐까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요. 자, 이 계정 과목은요. 그렇죠.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아까처럼요. 자동차다. 그냥 뭐 이렇게 차 샀다. 라고 하면요. 차량 운반구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샀다. 뭐예요? 건물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들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다. 라고 좀 얘기했었죠. 자, 그 계정 과목들도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눌러볼게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계정 과목들이요. 이렇게 번호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간중간 비어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름 바꿔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내용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바꿀 수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냥 있는 거 써라 라고 하는 건데 필요에 의하면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에 그냥 입력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이 내용들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시니까요. 852번에 협회 B라고 하는 여러분 일반적 회계에서 B라고 끝나면 비용 과목이죠. 비용의 계정 과목인데요. 자, 구분은 그냥 경비라는 걸로 쓰고 싶고요. 자,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금 거래하면 현금 적요고요. 대체 거래하면 대체 적요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저 적요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혹시 계좌이체 해보셨나요? 계좌이체 하실 때 여러분들 메모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뭐 가스비였다, 이거 뭐 관리비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메모해 놓는 걸 적요다라고 얘기하는데 현금 적요는요. 현금으로 거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메모 남겨놓는 걸 현금 적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체 적요는요.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거래하고 나서 뭐 한 걸요? 메모해 놓는 걸 대체 적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이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별건 아니니까요. 같이 해볼게요. 자, 번호 몇 번이라고 했어요? 852번이겠나요? 852번에 자, 비어있네요. 자, 비어있는 걸 우리가 뭘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협회 B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요. 자, 바꾸실 수 있어요. 협회 B라고 바꿨고요. 자, 구분 볼게요, 여러분들. 구분 보시니까요. 자, 이 협회 B라고 하는 게 어떤 목적으로 쓰일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 관련된 내용 보니까요. 우리 회사는 뭘로 쓰고 싶대요? 4번에 경비로 쓰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대로 4번에 경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외의 것들 여러분들 뭐 입력하는 얘기 없으니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 하단에 보시니까요.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현금 적요에다가 자, 넘버 01 지정해 주시고요. 협회비
현금 지급.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현금 적이라고 하는 건요. 현금으로 거래했는데 뭡니까? 메모 남기는 거예요. 아, 협회비라는 거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자, 대체 적용은요.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거래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이 볼까요? 뭐라고요? 협회비 미지급.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입력해 주시는 게 적요 입력됩니다. 그냥 메모예요. 이 돈을 왜 썼는지. 자, 두 번째 보시니까요. 138번의 전도금의 계정 과목을요. 138번에 소액 현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정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똑같이 보실까요? 그냥 올려볼게요. 자, 138번 보니까 아하, 전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얘를 이름을 뭘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소액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얘는요.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요. 더블 클릭하면 바꾸실 수 있어요. 쉽게. 자, 근데 빨간색들은요. 더블 클릭해도 안 바뀝니다. 자, 이럴 때는요. 컨트롤 F1 뭐라고요? 컨트롤 F1 눌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 떼시는 거예요. 누른 상태 아니고요. 컨트롤 F1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빨간색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빨간색의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방식은요. 컨트롤 F1 눌러주시고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뭘로 바꿔달라고요? 소액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아무것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소액 현금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에 계정 과목의 관리 항목에 추가 설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니까요. 뭡니까? 821번 하고요. 822번이네요. 뭐 내려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821번 있네요. 자, 이거 관련된 건데요. 뭐 해달라고 됐어요? 관리 항목에. 자,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시면 관리 항목 나오죠? 이 관리 항목에 뭘 하라고요? 추가 설정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하시는 방법은요. 그냥 F2 한번 눌러보시면 되고요. 저처럼 더블 클릭하셔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재는 F2 눌러라고 되어 있는데 저처럼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똑같습니다. 자, 뭘로 해달래요? 32번 관리 항목 32번. 자, 관리 항목 32번을 추가로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X 쳐서 사용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뭡니까? 5로 바꿔서 사용하는 걸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리 항목에 업무용 승용차가 나오게 되어 있죠. 8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하셔서요. 자, 내려보시면 32번이 지금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계정 과목의 이름이나 성격 그리고 항목들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DB 관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닫으시면 되고요. 닫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여러분들 사실은 이 전기분 재무제표 관련된 요 네 가지인데요. 요게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조금 시간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저걸 하도록 해볼게요. 시간 두고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초정보관리다라고 하는 우리 회계를 시작할 때 기초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DB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는요.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처별 초기 2월은요. 별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받을 돈이 있었어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많이 빌려주다 보니까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잠깐 깜빡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뭐 개강 기념으로요. 개강 파티를 했습니다. 개강 파티에서 2만 원씩 회비 내기로 했는데 친구 4명이 분명히 나한테 돈을 빌렸어요. 자, 근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8만 원을 빌려줬는데 누군지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8만 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져보자는 게 바로 거래처별 초기율입니다. 즉, 내가 받아야 될 돈이 8만 원이 있는데 A한테 빌려준 건지 B한테 빌려준 건지 C한테 빌려준 건지 잘 모를 때 구분하는 겁니다. 아, 알고 보니까 A 너한테 2만 원 빌려준 거고 B 너한테 2만 원 빌려줬고 C인 줄 알았죠? F인 너한테도 2만 원 빌려줬구나 라고 해서 내가 돈 줄 때가 있다면 어느 거래처에 돈을 줘야 되는 건지 혹은 돈을 받을 게 있다면 어느 거래처에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거래처를 정확하게 나눠보자 라고 하는 게 거래처별 초기 2월의 목표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거래처별 초기화 불러야 되죠? 자, 일단 불러와 볼게요. 자, 기능 모음에서요. 불러오게 해볼게요. 자, 자, 잠시만요. 데이터 공개를 못 쓰는데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 좀 볼게요. 저희 DB가 완전하게 안 남아서 그런데 요 3001번 가지고 좀 볼게요. 요 3001번이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요 DB가 연결돼서 넘어오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된 건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유월된 금액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당좌 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그 DB에서 보시면 요 거래처가 안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보실 때는 그대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거래처별 초기율은 큰 내용은 아니라서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당좌예금 클릭해 보시면 이 거래처가 원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제가 이거 조금 고쳐볼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금액이 안 나와 있고요. 자, 거래처도 안 나와 있는 상태다 라고 좀 얘기해 보면요. 자, 이거 클릭해 보시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니까요. 내가 예금해 놓은 이 당좌 예금을 어디에 예금해 놓은 거냐? 라고 했을 때 입력해 주시는 건데요. F2 한번 눌러 보실까요? F2 눌러 주시면 우리 전체 거래처가 다 뜹니다. 자, 근데 어디 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이니까요. 자, 국민은행의 당좌 예금이니까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만 지우고 해볼게요. 자, 시험 보실 때는요,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클릭해봐도 거래처가 안 나와요. 820만원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되거든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보니까요. 누구랑 누구 거래요? 주식회사 코디나가와 주식회사 데일리룩에 대한 이야기래요. 자, 그러니까요. F2 눌러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코디. 자, 코디나라한테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있다는 거고요. 470만 원 있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외상 매출금 어디에 있다고요? 데일리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요? 350만 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만 좀 적고 갈게요. 일단 좀 제가 삭제 좀 하고요.
자, 여러분들 받을 어음도요. 240만 원입니다. 내가 어음 받을 게 있는데 돈 받을 게 있는데 240만 원짜리 돈 받을 게 있는데요. 돈 받을 게 있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원래 여러분들 시작은요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받을 어음 더블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누구한테 받을 거냐? FE 누르셔서 받을 어음이요? 멋쟁이 있네요. 멋쟁이. 자, 만기 일자 써 있죠? 거기 보시니까 만기 일자 2021년 6월 20일. 여러분들 어음이 만기가 됐다라는 얘기는요. 받아야 되는 어음, 돈을 받아야 하는 어음은요. 만기 날짜에 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급 어음, 돈을 줘야 되는 어음은요. 저 만기 날짜에 돈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뒤에 어음 번호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어음 번호가요. 귀찮아도 연습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 어음 번호가요. 은행이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귀찮아도 연습해 볼게요. 0042, 02, 01, 22, 01, 23, 456, 789 되어 있고요. 자,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치 구분 보시니까요. 자수, 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수는 그 어음 안에 우리 회사가 들어있으면 자수입니다. 그리고 그 어음 안에 우리 회사 이름이 없으면 타수예요. 뒤에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수업 목적상으로는요. 거기 정보에 자수도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1번 자수 그냥 두면 되는 거고요. 자, 발행인. 발행인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거기 써있죠? 멋쟁이가 발행인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멋쟁이 넣으시면 되고요. 자, 발행 일자는요. 여러분들 발행 일자가요. 바로 거래 일자와 같이 써 있습니다. 어떻게? 2020년 12월 20일. 자, 거래 일자는요. 똑같은 거 2020년 12월 20일 되어 있고요. 자, 이 어음은요.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급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은행 날짜 보이시죠? 은행 보이시죠? 어디 은행? 국민은행이고요. 무슨 지점? 용산 지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돈 받아야 되는 어음이 있는데 어떤 거래처한테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는 게 우리 회계를 시작하는 기초 정보 관리라고 하는 DB를 관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했었죠, 여러분들? 일단 우리 회사와 관련된 회사 등록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등록해 봤고요. 세 번째는요. 혹시 우리 대표가 타는 자동차 뭐 비용 쓴 거 인정받고 싶으면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네 번째는요. 우리 회사에서 뭐 새로운 걸 샀어요. 없던 걸 샀거나 기존에 안 했던 일을 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일을 좀 바꾸고 싶을 때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하는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거래처별 초기율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어느 거래처한테 받아야 하는가 혹은 우리가 줄 게 있는데 어느 거래처에 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고민하는 거래처별 초기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계 프로그램의 모든 것들은요.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물음표에다가 돋보기에다가 물어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알려주고요. F2 누르시면 모든 것을 다 검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 저희 관련된 이야기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할게요. 저희 시험에서는 요 기초 정보 관리가요.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오류 없이 꼭 맞춰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 정보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전표 입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회계 처리, 분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